라오스에서 조심해야 할 여자의 눈물, 오토바이 탄 처녀와 밤길 운전. 남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 잠시 그걸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남자란 여자를 조심해야 하겠죠. 한간에 떠도는 말로 남자는 조심해야 할 항목 중에서 첫 번째가 입, 그러니까 주둥이고 그 다음이 주먹, 세 번째가 아랫도리라고 했는데 아랫도리라는 말은 아무래도 여자라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항상 조심해야 할 대상이 여자인데 까딱하면 삐치고 한눈 팔면 절대 안 되고 또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창피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폐가 망신할 수도 있는 대상이 바로 여자인데 그 점과 흡사하도록 닮은 점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운전이지요. 라오스에서 운전, 특히나 밤길 운전은 여자 다루듯이 해야 하고 시골길에서 만난 처녀는 참말로 밤길을 걷듯이 조심조심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낀 건 며칠 전에 사반나켓에 갔다가 이 나라의 석유 대란으로 주유소가 전부 문을 닫는 바람에 여행을 전격 취소하고 돌아오면서 새삼 느꼈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사반나켓에서 새벽 4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길이 어두운데 왜 그렇게 일찍 무리하게 출발을 했느냐? 그게 이유가 있죠. 그 전날 기름 있는 주유소를 찾으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가는 동안 기름을 넣었던 두세 군데 주유소마저 기름이 동나면 어느 시골 마을에서 발이 묶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혹시나 기름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그 주유소를 찾아서 새벽에 길을 나섰지요. 사반나켓에서 비엔티안까지는 13번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못했지요. 이 나라 13번 도로는 라오스의 대동맥이라고 할까요? 북쪽 저쪽 중국 국경에서부터 남쪽 캄보디아, 베트남 국경에 이어지는 라오스에서 제일 긴 도로가 13번 도로인데 아마도 그 도로 길이가 1200km가 넘을 건데 중간에 몇 년 전에 중국 자본으로 건설하고 개통된 고속도로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비엔티안에서 방비엔까지 겨우 110km 구간이고 라오스의 대동맥이라는 그 도로는 중간중간에 아스팔트가 파인 곳은 있지만 그래도 비포장 도로는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는 밤에 어느 도시를 가든 가로등이 밝아서 어떨 때는 운전하는 사람조차도 차에 전조등이 꺼진 줄도 모르고 달리는 일도 있는데 사반나켓을 빠져나오면서 도시라고는 하지만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두우니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나라에서 운전하면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오토바이인데 이런 걸 두고 오토바이를 잘 탄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의식이 없다고 하는 게 마땅할지 모르겠으나 이어폰을 끼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학생이든 아가씨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받는 건 보통이고 심지어 영상통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문자를 보내는 여자들도 있던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보는 사람이 아슬아슬 정도의 묘기라서 이 욕정이가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전화기를 본다는 그 자체가 어렵던데 어떻게 영상통화를 하는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나라에서 어린이들은 거의가 전동 오토바이를 타는데 바퀴가 작으면 안정감이 없어서 핸들에서 한 손을 떼지 못하지만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타는 오토바이는 바퀴가 커서 속력을 좀 내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인지 아무렇지도 않게 한 손으로 전화를 받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안전의식의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이 나라는 태국에서 들어온 100cc짜리 혼다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일본에서 만든 혼다는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거의 태국에서 생산된 100cc짜리 혼다가 많이 들어오는데 가끔은 중국에서 만든 오토바이 모양새는 똑같지만 이 나라에서는 고장도 작고 부품이 비싸서 선호하지 않는데 그런 오토바이도 헬멧을 안 쓰는 사람이 태반이고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햇빛 가리개로 쓰는 거지요. 이 나라 여자들 얼굴이 검게 타는 걸 억수로 싫어합니다. 얼굴이 뽀얀 게 미인의 기준이지 얼굴을 다 가리고 눈만 내놓고 햇볕에 나가는 게 남자든 여자든 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얼굴 가리개가 이슬람 국가의 히잡처럼 제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티셔츠, 면으로 된 티셔츠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팔이 들어가는 소매 부분은 뒤통수에 묶어서 이마까지 덮어서 눈만 나오게 해서 다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안전 불감증인 나라인데 그날 새벽에 결국 사고가 났지요. 사반나켓에서 출발해서 어두운 길을 달리다가 깜짝깜짝 놀란 게 몇 번 있었는데, 시골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가는 오토바이들은 거의가 후미등이 없는 겁니다. 고물 오토바이는 후미등은 고사고 앞쪽 전조등조차 없다는 걸 알았는데, 밤에 그런 오토바이를 타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빈도로인 줄 알고 태무심하고 달리다가 후미등이 없는 오토바이를 보면 간이 서늘해지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은 우리나라 말로 쌍라이트라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온 차가 상향등을 꺼주지 않고 오다가 겨우 몇 미터 전방까지 와서 꺼주거든요. 그럴 때는 속도를 줄이고 차를 도로가로 붙이면서 저속 운전을 해야 하는데, 바로 앞에 후미등이 없는 오토바이가 보였을 때 참말로 시급하지요. 이 나라 자동차 검사 규정에 라이트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 쌍라이트가 아니더라도 맞은편 운전자가 방해받을 정도로 라이트를 높여서 다니는 건 보통이고, 그날 새벽에 대형 화물차와 짐을 실은 트레일러가 그 도로에 상당히 많았는데, 좁은 도로에서 억지로 추월하고 나면 추월한 그 뒤차가 비추는 라이트 불빛 때문에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결국 실내에 달린 거울은 뒤차 불빛 때문에 돌려놓고, 그래도 가끔은 뒤차 안개등,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노란색 안개등을 다는 게 불법이지요. 그 안개등을 얼마나 큰 걸 달아놨는지 억지로 추월하면 그 안개등 불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급기야 백미러까지 돌려버리고 달리는데, 저 역시 마주오는 차가 없으면 쌍라이터, 그러니까 상향등을 켜고 달렸는데, 오토바이 중에서 후미등은 없다 손 치고 조심하더라도 앞쪽 전조등조차 없는 오토바이가 마주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겠지요. 그게 약간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고 살짝 내리막이었는데, 그 오토바이가 전조등을 켜고 왔으면 이혁정이가 알고 쌍라이트를 낮출 건데, 앞에 라이트가 없는 오토바이가 마주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때 시간이 대충 6시가 채 되기 전이었는데, 포장도로였고 조금 넓은 길이었는데, 제가 켠 쌍라이트에 눈이 부셔서 급브레이크를 잡았는지 오토바이 하나가 도로에 휘떡 뒤집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 인근 동네 처녀고 아는 길이라서 그렇게 나선 모양이지만, 전조등도 없이 그런 길을 어떻게 달리려고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게 의문인데, 바로 10여 미터 앞에서 오토바이가 그렇게 뒤집어지는데 그걸 보고 그냥 갈 수가 있나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다가갔더니, 포장도로 양쪽에 노견은 상당히 넓었지만 차가 많이 다니는 중앙은 흙먼지가 다 날아가서 괜찮았는데, 도로가에 무슨 모래가루가 그렇게 많았는지 아마도 맞은편에서 차가 쌍라이트를 켜고 오니까 커브길에서 돌아 나오다가 갑자기 눈이 부시니까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길가 모래가루에 미끄러져서 중심을 잃었는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는 앞으로 조금 밀려나갔고, 그리 많이 다친 건 아니고 금세 일어나 주저앉았는데, 다가가서 법변양 괜찮냐고 물으니까 일어서지도 않고 욕정이 얼굴을 힐끔 보더니 치마를 푹 걷어붙이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만 울어버리는데, 입장이 얼마나 곤란한지, 처녀인지 새댁인지 나이는 24살쯤 되어 보이던데, 그 새벽에 뭘 하러 가는 길인지 넘어져서 조금 미끄러지면서 무릎팍 부분이 까져서 피가 조금 나던데 그리 많이 다친 건 아닌 것 같고, 이럴 때는 어째야 되노 참말로. 홍모유사이 체면치료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도 대답도 없고, 하긴 그런 시골에 병원이 있을 리에 없겠지만 한카이에 유사이 약국이 어디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앉았는데, 오토바이는 좀 밀려가서 삐딱하게 누워있는데 백미라도 멀쩡하고, 그렇다고 고물 오토바이가 약간 흠집이 생겨도 무방하고, 차를 세웠으니 그냥 가기도 못하고 다른 건 다 이겨도 남자가 못 이기는 게 바로 여자의 눈물이라고 했는데, 말은 안 하고 울면서 힐끔힐끔 쳐다보기만 하고 할 수 없이 도로를 건너 차에 가서 조수석에 던져둔 손가방에 지갑을 꺼낼 수밖에 없지요. 우는 처제에게 돈을 내며 짜오빠이드 한카이야 약국으로 가라고 약간의 돈을 내미니 받지는 않고, 한참 있다가
다시 약국으로 가라는 소리를 하며 받기는 하던데 피가 많이 난 것도 아니며 연고를 살짝 바르면 되겠던데 같이 약국에 가서 남의 새댁인지 남의 처자인지 무릎팍에 약을 발라줄 일도 아니고 치마는 좀 내렸으면 좋겠던구만. 치마를 허벅지까지 걷어붙이고 무릎팍만 만지고 앉았는데 입맛을 다시고는 거의 빠이더 나는 갑니다 하고는 막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대충 15분 넘게 소요했으니 또 주유소를 찾아 달리다 보니까 트레일러 한 대가 앞에서 알짱거리길래 추월을 했는데 그놈의 차는 무슨 안개등을 그렇게 큰 걸 달았는지 뒷차가 그렇게 비추니 앞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또 전조도 없는 오토바이로 나타날까봐 겁이 나서 깜깜빡이를 넣어주며 먼저 가라고 길을 비켜주고 트레일러 뒤에 따라서 오려니 그 큰 차가 내뿜는 매연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 나라 어떤 디젤차를 보면 새카맣게 매연을 내뿜고 가는 차도 있거든요. 이 나라 차량 검사에는 매연 기준 그런 게 없는 모양인데 그 큰 차의 매연을 마시느니 차라리 좀 쉬었다 가려고 길가에 차를 붙이고 내려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생각하니 내가 그 천자에게 너무 많이 준 게 아닌가. 차에 부딪히지도 않았고 한참 떨어진 곳에서 저 혼자 넘어졌는데 저런 트레일러는 안개등 때문에 길가에 있어서 날이 뿌얘지도록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라오스에서 조심해야 할 건 선라이트나 안개등뿐만 아니라 여자 눈물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울던 처자에게 준 돈이 일주일치 일당을 훌쩍 넘을 건데 날이 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해서 기름이 있는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기는 했지만 해전부터 그런 일을 당했으니 아침이 넘어가겠나 싶어서 식당도 찾지 않고 내척 4시간을 달려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참말로 라오스에서 밤길 운전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여자의 눈물이라는 생각을 내내 하고 왔는데 어지간하면 이 나라에서 밤길 운전은 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리면서 선생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